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죠. 최근에 본업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왔는데 많이 기다려주셨던 썰레디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는 다 해놨고요. 제가 막 하던 엄청 도파민 터지는 썰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영화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쉐딩하면서 해볼게요. 벌써 몇 년 지난 일인데 저를 되게 좋아했던 오빠가 있어요. 계절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초, 겨울에 저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오빠한테 아예 관심이 없었고 진짜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오빠였는데 저는 제가 뭔가 어느 포인트에 딱 꽂히는 거 아닌 이상 아무리 저를 좋다고 해도 그렇게 막 호감을 느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연초, 겨울쯤에 저한테 막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연락을 제가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멀어졌던 그런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언팔을 하고 모르는 사이로 거의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사이에 연애를 한 번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헤어져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이별로 인해서 뭔가 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갔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심적으로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거의 여름 끝날 때쯤? 가을쯤이었는데 반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 오빠를 어쩌다가 우연히 다시 마주쳤는데 저는 괜히 반가운 거예요. 그 오빠는 뭐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으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더니 바로 마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잠깐 본가로 들어가서 살았을 때라서 서울에 잠깐 나오면 집까지 엄청 거리가 멀었었는데 맨날 걱정된다고 집 주소 물어보고 몇만 원씩 택시비 나오는데 밤마다 택시 타고 가라고 자기 폰으로 택시 불러서 집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돈이나 시간을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써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진심으로 뭔가 저를 챙겨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반년 동안 계속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게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좋다고 했을 때는 외모가 이상형이고 해서 원래 저를 알고 있었는데 실물로 저를 보고 그때부터 저를 좋아한다고 했었던 거라서 저는 그냥 제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마음이 안 갔었던 거였거든요. 연락을 계속하고 지내다가 제가 학교를 복학을 해야 돼서 다시 서울에 집을 구하고 그 오빠는 원래 서울 사람이라서 더 자주 보고 사귀자고 말은 안 했지 서로 맨날 휴무일 때마다 같이 있고 데이트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뭔가 왜 사귀자고는 안 하지? 고백은 안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대화가 없었어도 서로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였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고 저는 엄청 심적으로 좋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워지고 나서까지 연락을 했었으니까 한 3개월은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사건이 터지는 날이 언제였냐면 평소랑 똑같이 학교에 가서 연락을 보내놨는데 오전 수업이었어요. 아침 일찍 교수님께서 저희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한 1시간 정도 편하게 있으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카톡에 일이 사라져 있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카톡 온 거 확인하고 잠들었나 보다 이러고 하루 종일 그냥 수업 듣고 학교에 있었죠.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제가 잠수 이별 같은 거에 엄청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당해봤어가지고 잠수 이별인가 보다. 사람이 잠수 이별 당하면 진짜 미치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막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혼자 화났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미안했다가 막 그냥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겹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봐도 자기네들도 연락이 끊겼다. 그 오빠랑 제일 친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오빠 일했던 곳에 또 가보고 했는데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자체가 갑자기 사라진 것 마냥 아무도 그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어디 감옥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생겨 잠수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도 해보고
하려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려고 했는데 만날수록 이제 너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원래 잠수 이별이나 뭐 잠수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유를 모르면 사람이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랬는데 좀 뭐라도 해보고 갈 때까지 가보고 싸울 때까지 싸우고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끝나야 완전 마음 정리가 되는 스타일인데 뭐 사귄 것도 아니었지만 진짜 사이가 좋을 때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막 잊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옆에 같이 있어줬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뭔가 공허하고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게 한 2달 정도 그냥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그때 반스에서 일할 때였는데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매장이 바쁘잖아요. 매니저님 도와드릴 겸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고 크리스마스 혼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이라도 하자 해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읽지도 않는 카톡방에 마음 힘들 때마다 어차피 안 읽을 거라는 생각으로 혼자 일기 쓰듯이 오늘은 뭐 이런 거 했고 마음이 어땠고 이런 거를 그 오빠 카톡에 항상 보내놨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기분 좋은 일 있었다고 혼자 얘기하고 오빠는 뭐 어디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큰일 있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남겨놨었거든요. 진짜 무슨 드라마 주인공 마냥. 근데 그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 무심코 그 카톡방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2달 동안 보내던 카톡에 일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뭐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읽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일을 해야 되니까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막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세요? 뭐 약간 이런? 하여튼 저를 원래 대하던 오빠의 말투나 이런 게 아니라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상한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뭐지? 이랬는데 퇴근하고 나서 통화할 수 있냐 전화로 설명을 해주겠다 해서 집 앞에 주차장에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오빠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꾸 카톡 읽고 답장 못했을 때 그 오빠가 일하던 곳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살던 숙소에서 쓰러진 거죠. 발작 일으키면서 쓰러졌는데 거기 같이 있던 형이랑 친구들 몇 명이 이제 걔를 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의식 잃고 그렇게 발작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검사를 해봤는데 뇌전증이라고 해서 정확히 순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나지를 못해서 그 2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삽관을 해놔서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글씨로 써서 간호사랑 이제 어머님이랑 소통을 하는 건데 딱 그 입은 날에 깨어나서 자기도 이제 뇌가 다친 거다 보니까 기억 안 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자기도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까먹어서 막 어찌저찌 해서 자기 연락 왔던 거 다 확인하고 읽어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이래서 인스타에 들어가서 얼굴이랑 이름이랑 계속 매치해보면서 기억나면 연락해서 너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 연락 보고 나서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카톡을 이만큼을 보내놨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서 헛소리를 저한테 막 하다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사진 보고 하면서 저랑 있었던 일들이 점점 생각이 났대요. 처음에는 아예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한테 글씨로 써서 연락 좀 대신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했대요. 오빠 말로는 깨어나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얘랑 헤어진 것도 썰이 있거든요. 안 좋게 헤어진 썰이라서 지금은 좀 심각한 얘기 중이니까 일단은 심각한 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동안 이상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생겼네 이러면서 혼자 욕했던 제 자신도 너무 싫었고 미안했고 말도 못하는데 뇌가 다친 상황에서 저랑 있었던 일이랑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랑 이런 걸 기억해줬
있다는 게 너무 고맙기도 했고 그냥 안 믿기는 거예요. 둘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무슨 뇌전증으로 쓰러져. 살다 진짜 별일 다 있다 하면서 나한테 맨날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연락하다가 이제 병문안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애가 수술 때문에 머리도 다 밀려 있었고 2달 반 동안 밥도 못 먹고 식물인간이었으니까 이제 수액 같은 거로만 그렇게 지냈다 보니까 근육이랑 살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해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머리 다 밀리고 목에 기도 삽관한 그 기계 낀 상태로 재활실에서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얼굴 딱 보자마자 눈물이 이게 진짜 막 슬프고 뭐 애틋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2달 반 만에 그렇게 병원에서 마주치자마자 엄청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점점 재활을 하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깨어나고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파서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계속 기다려준 사람 만나야만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해서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겪은 사람 옆에서 애인으로 있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오빠가 저랑 같이 있거나 할 때 약을 제때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갑작스럽게 또 그런 발작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같이 있는다고 연락을 받으면 발작을 하게 됐을 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항상 보내주시고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자체로도 너무 무서웠죠. 혹시 나랑 같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제때 잘 대처를 해주지 못해서 혹시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아니면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얘가 한 번 더 그렇게 쓰러져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또 나는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혼자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무서움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거든요. 점점 회복이 되면서 원래는 되게 조심해야 됐던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 뭐 흡연이나 음주 아니면 컨디션 관리나 약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애가 점점 괜찮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 생각을 너무 안 한다라는 생각? 본인도 회복을 했으니까 사람 만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근데 걔가 조절을 못했을 때 다시 쓰러지게 되면 그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던 어머니, 저, 친구들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다시 쓰러지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썩겠어요. 너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사람과의 연애라는 게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거 핑계 삼는 일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지만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술도 많이 마시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몸이 좀 많이 괜찮아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살면서 별의별 일 다 있죠. 그래서 뭔가 저는 잠수나 회피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한 2-3번 있어서 이제는 회피형 진짜 못 만나겠고요. 회피형 제일 싫어 진짜. 말을 하라고 그냥. 이유를 알면 납득이라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끼리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진심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역시 사람은 당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말해요. 만날 마음은 없다. 이렇게. 여지도 안 주려고 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지가 아니었지만 또 사람 좋아하다 보면 표정 하나, 말투 하나의 여지로 다 희망을 걸게 되는 게 좋아하는 마음인 거라서 내가 여지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 오빠랑도 끝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헤어졌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때 너무 잘 만나고 있어서 얘기 못했는데 이러면서 그 오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줬거든요. 전 솔직히 끝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열받았다든지 이러진 않았는데 확실히 안 될 인연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무슨 엄청 애틋하고 이건 진짜 사랑인가 보다 막 이렇게 아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내가
마음 쓸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진심인가 보다 이러면서 세기의 사랑을 하는 줄 알았지 나도. 근데 진짜 한 달도 안 갔어요 그 마음이. 막상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아팠던 애다 보니까 그냥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 부탁들도 예를 들어서 바닥에 옷 벗어놓은 것 좀 걸어서 벗어줘 이런 부탁도 못하고, 화장실 변기 커버 올리고 써줘 이런 부탁도 얘기를 하면 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숙이는 걸 잘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뭐 그 정도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아팠던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회복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나기로 한 이상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그 저를 챙겨주고 든든했던 그 모습이 없어지고 이제 제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식더라고요. 걔가 아파서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제가 느꼈을 때는 어쨌든 머리 쪽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느낌? 뭐 이상해졌다가 아니라 진짜 뭔가 생각하는 회로도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되게 책임감 없이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때 느낀 거 또 하나, 진짜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반스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반스 매니저님도 이 오빠에 대한 스토리도 알고 나중에 만나고 나서 얼굴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았거든요. 연락 끊기고 나서부터 고민 상담 비슷하게 많이 했었어서 저랑 띠동갑 정도 되는 남자분이신데 되게 친구 같은 사이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자기도 만나다가 다쳐서 몸이 안 좋아지신 분이랑 만났었는데 그거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얘가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내 멘탈이 많이 나간다. 그거 진짜 힘든 거니까 민지야 잘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말이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이가 나보다 있는 어른들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또 깨달았고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스모키한 느낌으로 음영감 있게 메이크업 하는 거에 빠졌거든요. 런더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여러분은 이런 실화인가 싶었던 이슈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해져서 요즘. 저는 많이 풀었잖아요, 썰들을. 근데 안 푼 썰도 진짜 많거든요? 잘 안 믿으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만 있냐라고 하시니까 진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요. 근데 그런 거면 나도 궁금해. 왜 나한테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다음 주에 신점 보러 가거든요? 제가 성인 돼서 제 발로 직접 제가 예약해서 신점 보는 게 처음인데 좀 가서 물어보려고요. 제가 뭔가 그런 쪽으로 기운이 안 좋은 건지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건지 내가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나를 만나서 이상해지는 건지 문제를 진짜 알고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얼마나 속상해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제 건강 잘 안 챙기긴 해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느낌?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직업 특성상 항상 밤낮 바뀌고 이러는데 술까지 좋아했으면 이미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도 술 너무 먹어서 뇌전증 왔던 거거든요. 글리터만 조금씩 얹어주면 끝입니다. 메이크업 끝. 머리만 대충 오일 발라주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썰레디미도 끝이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썰 풀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하시는데 이제 진짜 뭔가 풀만한 썰이 없어요. 제가 푸는 썰들이 주제가 아무래도 좀 평범하지 않다 보니 제 이미지에도 살짝 타격이 가기도 하고 뭔가 더한 것들을 풀자니 그건 진짜 제 찐친들한테나 할 수 있을 법한 썰이라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선에서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 수강생 친구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좀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오늘 썰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